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똘똘하다, 영재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다 특별한 존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씩은 특출난 재주도 갖고 태어나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한 것 같다 고 느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 아줌마는 뭐지?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옛날 거를 봤어요. 제가 일기를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나만 보기를 해가지고 쓰는 편인데 어느 날 일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딱 한 줄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아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가 되게 멍청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적절한 기대감이 있다 하면은 아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좋게 바라봐주고 있구나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마다 아이를 특별하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삐걱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그만큼의 이렇게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것마다 얘는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은 아마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갖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생각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훨씬 더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한테 왜 이런 거를 못해? 이런 거를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계속 잡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됐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제가 자꾸 아이한테 왜 이거밖에 못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제가 우리 아이가 좀 못나 보이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거나 그럴 때 아이가 좀 행동이 똘똘하다, 영리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면서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자만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뭐든지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재능이 하나씩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음악을 잘한다든지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 그린다든지 그거를 우리 아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하는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는 왜 이거를 잘 못하지? 이것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그 잘하는 친구에 맞춰서 견주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혼자서 계속 그 친구랑 경쟁의식을 속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는 아이대로 혼자서 뭔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네가 100점 맞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다른 친구들이 50점, 60점 맞는 게 이상한 거고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뭘 더 수준 높은 걸 시켜보려고 들이밀어요.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잘하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그 자만심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자꾸 아이한테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것들을 자꾸 아이한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해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수준은 이 정도인데 자꾸 높은 수준을 하라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고 또 해보다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왜 이것도 못하니? 왜 이게 안 될까? 이것도 좀 해보자. 더 해봐. 더 해봐. 자꾸만 재촉을 하게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꾸 엄마가 해보라고 하니까 하면서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이한테 성공의 경험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실패의 경험을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아니면 아이가 진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깨작깨작 그냥 제가 주는 대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것들을 계속 풀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쓸모없는 시간들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그냥 바라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나는 커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렇게 특별한 사람 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이가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아이한테 막 더 특별해지기를, 더 영리해지기를, 더 영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아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평범한 아이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이가 잘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뭐든지 아이가 좀 제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다 수준 미달인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 자연 속에 파묻힌 되게 보편적인 아이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다른 아이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른 아이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재능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재능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재능을 갖고 타고나잖아요. 근데 그 재능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랑 다른 아이를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다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전제를 깔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랑 만나서 다른 아이가 뭔가를 더 잘하더라도 그 다른 아이의 재능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저렇게 재능이 많은 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지 못한 재능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꾸 그렇게 미련을 갖고 보다 보면은 아이가 뭐든지 다 못하게 보이니까요. 우리 아이는 그 가진 자체만으로도 되게 훌륭한데 자꾸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은 겸손하게 그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인정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자꾸 수준 이상의 것들을 들이밀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때부터는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제 3자 입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옆에다 끼고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지 않고 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해보게 놔두면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특별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심일 뿐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 존재들인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뭐 옆에 애랑 비교하고 옆집 애랑 비교하고 그리고 수준 낮다고 뭐라고 하고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온 지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진짜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서로 피곤해지죠.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보편적인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숨은 재능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